자,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실 때요.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지역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귀에 이제 친숙한 거예요. 아, 이 지역이 좋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기가 나왔던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에 만약에 아직은 얘기가 안 나왔지만 개발 여건이라던가 아니면 입지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바로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3도심 중에 영등포 쪽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은 이제 원도심, 그 다음에 강남도심, 또 여의도 영등포도심 이렇게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도심이 가장 서울에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모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다 서열화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3도심 중에 바로 영등포 일대입니다. 영등포 일대. 자,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는 순환 재개발,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행정력이 그렇게 안 돼요. 예, 각 지자체별로 행정력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한꺼번에 개발하게 되면 이주 수요들이 감당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이주 수요가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해. 라고 해서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순환 방식이에요. 순환 방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고 있으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바로 옆 지역으로 앞으로 또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 얘기가 나온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예, 투자 금액이 너무 높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될 지역을 선점한다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순환 방식을 택한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곧 될 지역을 선점을 하자. 곧 될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가서 부담 없이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동작구입니다. 예, 동작구. 예, 동작구에 보면 최근에 뭐 흑성노타운이나 노량뉴타운은 많이 아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먼저 흑성노타운이 먼저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흑성노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노량진 노타운으로 최근에 보면 지금 관리 처분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주하고 있고 지금 철거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또 노량진 노타운이 어느 정도 또 관리 처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상도동이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상도 14구역, 상도 15구역, 그 다음에 상도동의 모아타운 이런 얘기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나오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재개발 방식은 재건축 방식도 마찬가지고 순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가 이렇게 흑성 노타운에서 노량진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쪽에 먼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상당한 시세 차익을 가져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흑성 노타운이 막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때 노량진 노타운에 투자했었으면 지금 노량진 노타운 지금 프리미엄이 11억에서 12억입니다. 근데 불과 4, 5년 전에 노량진 노타운 프리미엄 3, 4억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쪽이 본격적으로 될 때 여기다가 투자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쪽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여기다가 투자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 제한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철저하게 주민들이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21년도에 신속을 발표한 이후부터 서울 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으면 만약에 입지가 서로 비슷해요. 입지가 서로 비슷한데 A라는 지역이 먼저 주민들이 동의서 진구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된가 동시에 가격이 확 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벌써 늦은 거예요. 들어가기가. 가격이 소액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입지가 비슷하면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투자를 하려면 어떤 지역이냐? A하고 B 중에 A가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입지라던가 사업 여건이라던가 노후도라던가 개발 압력이라던가 B가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죠. 안전하게. 더 나쁜 입지가 먼저 갔으면 얘는 무조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건 지역이라던가 입지라던가 사업성과 무관하게 그냥 주민 동의가 먼저 있으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민 동의가 돼서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 그래서 가격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지역보다는 더 좋은 지역을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각 지자체별로 개발에 대한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축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축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축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재의 축보다는 미래의 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도 어떤 거냐. 강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테헤란로 주변으로 보면 강남역이 중심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강남의 중심축이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삼성동으로 움직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삼성동이 강남의 개발 미래의 축 아닙니까? 그렇듯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미래의 축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개발 축에 선점해서 투자하자. 지금 어떤 거냐? 순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니까 미래에 개발될 지역에 우리가 선점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지역 내에서도 중심축이 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자. 즉 미래의 축에 먼저 선점을 하자. 예, 이거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재개발 방식은 순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다. 두 번째,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입지에 먼저 선점하자. 세 번째, 미래의 축에 투자를 하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등포입니다. 자, 영등포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이요. 신길동, 그 다음에 대림동이 있어요. 그런데 신길동은 거의 대부분이 신길 뉴타운 이런 데가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이 최근에 4, 5년 동안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재개발로 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벌써 프리미엄이 6, 7억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지도상으로 보시면 자,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다 아파트 입주한 데고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한 4, 5년 동안 다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요. 프리미엄이. 자, 근데 요 아래쪽 또 다른 주거 지역인 대림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별로 지정이 안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의 축은 여기지만 현재의 개발축은 여기지만은 미래의 개발축은 이쪽 대림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내가 먼저 투자를 해놔야죠. 여기다가. 또 대림동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대림 1구역이라던가 신속통합계, 그 다음에 대림역의 역세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대림동의 모아타운이라던가, 그 다음에 3080 도시인공원 주택 복합사업이라던가 최근에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정된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입지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대림 1구역이 지금 여기가 구역 지정이 얼마 전에 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 겁니다. 7호선 라인에. 자, 영등포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길과 대림동을 가로지르는 현재는 요 7호선 라인이 중심이었어요. 7호선 라인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하철 10호선이라고 하는 신안산선 아시죠? 예, 신안산선이 이제 2년 뒤면 이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안산선은 여의도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가는 노선이고 지금 2027년도에 이제 개통이 될 거예요. 원래는 24년도 개통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지금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요 신안산선이 대림동과 신길동을 가로질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의도로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7호선이 중심이지만 영등포 내에서 주거지역의 중심축은 앞으로는 신안산선으로 이제 중심축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림 1구역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데 차라리 신안산선에 붙어 있는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림 1구역보다는 더 좋은 입지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요 지도에 표시해 드린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호선 순환선, 구로디타단 지역에 있고 또 신안산선에서 250m 거리. 그러니까 2호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 라인이잖아요. 2호선 순환선. 그죠? 그러니까 2호선에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안산선, 미래의 영등포의 중심축에 서 있는
대림 1구역보다 더 좋은 입지가 요 대림 2동이라는 거죠. 대림 2동.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먼저 됐으니까 여기보다 우리는 더 좋은 입지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 아래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 금액 1억 초반대면 지금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투자가요. 그래서 여기 노후도가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요, 30년 60%만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왜? 원래는 우리가 신속통합기획도 30년 67%였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어서 작년에 60%로 완화가 됐어요. 왜? 재개발은 계속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지금 30년 넘어간 겁니다. 또 파란색은 아직 30년이 안 된 거. 여기 지금 노후도가요, 78.65%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렇죠? 예, 영등포 도심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2층 이하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67%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도 많지 않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후된 지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소 필지 비율 64%. 그러니까 자잘한 필지들이 많아요. 예, 자잘한 필지들이. 그리고 얘가 보면 지금 사업 면적이 한 3만 5천 정도 되거든요. 3만 5천 정도 된 3만 5천이면 아파트 한 800세대 정도에서 9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800세대 잡았을 때 여기 조합원 수가 얼마냐? 조합원 수가 한 211명이에요. 자, 사업성 어마어마하게 좋죠. 자,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30% 전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0세대가 들어오는데 조합원 200명밖에 안 돼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모든 조합원들은 무조건 33평대 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갖고 있어도 무조건 33평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일반 분양분이 많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자, 일반 분양 수입이 큰 거죠. 일반 분양 수입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요즘같이 공사비가 올라가더라도 일반 분양 수입이 크니까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낮겠죠.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아까 영등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한번 볼게요. 요 신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구릉 지역이에요. 약간 구릉 지역인데 대림동 같은 경우는 아예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지형적인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런데 평지니까 더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가 반지하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대림동 전역이요, 서울이 물난리가 났을 때 상습 침수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겠죠. 그렇죠? 또 개발을 하기엔 참 좋은 평지죠. 노후도도 높은데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까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거는요, 어떤 지역에 내가 먼저 선점해 놓고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건 다 보셨죠? 그런데요, 이 지역이요, 제 생각보다 빠르게 동의서 진구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5월 2일 날, 2025년 5월 2일 날 영등포구청에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주택 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서 연번을 부여받았습니다. 5월 2일 날 연번을 부여받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동의서 진구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 지역들, 요게 이제 1012번지에서 22번지 일대인데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좀 있으면 동의서가 들어가게 되면, 동의서 진구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가격이? 예.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 서울의 3도심이 하나면서 1억 초반대에 투자할 수 있다. 서울에 없어요. 이런 지역들. 예.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전화 상담 신청하셔서 또 개인 상담으로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